오늘은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계속 평가 관련해 가지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거하고 이어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있어서 27번을 저희들이 한번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제 다들 피해 없으시죠? 아마 경기 북부 같은 경우도 좀 피해가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 다행히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성 쪽에 저희 원장님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거기도 많이 피해가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저희 집 옆이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물이 좀 잘 빠져서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일단은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 27번을 하나씩 좀 저희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평가 27번 같은 경우는요,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체 구속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얼마나 노인 인권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이제 보는 지표입니다. 총 4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해서 보호자들한테 또는 수급자한테 제공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계약서 쓰고 나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사람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나 보호자. 그 다음에 모든 수급자와 모든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은 반드시 모든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든이 들어가는데 모든 보호자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게시하고 있는지 또 수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시설에 왔을 경우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노인학대 관련해 가지고 포스터를 붙여 놓는다든지 없으면 출력하시면 돼요. 출력해서 그거를 저희 게시판에 붙여 놓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붙여 놓으면은 학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대 유형들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A4로 출력해서 붙여 놓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시설이 이제 좀 작은 우리 공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A4로 사이즈가 좀 작게 해서 붙여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붙여 놓으시면은 문제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간행물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 같은 거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원장님들 홈페이지나 밴드가 있으시면은요, 거기다가 이 노인학대 관련해 가지고 포스터 있잖아요. 그거를 스캔 받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자,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지침을 제공하였는지를 관련 자료나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케어포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 지침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꼭 붙여놓는 사인을 받아 놓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단순히 사인만 받지 않고요, 어르신들 각 개인 사물함 앞에다가 노인보호 지침을 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좋니 안 좋니 공단 직원하고 평가하러 오신 분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싫든 좋든 침대 쪽이나 아니면 개인 사물함 쪽에다가 노인보호 지침을 이렇게 코팅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터 붙여놓고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수록해 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표 보는 게 뭐냐면, 모든 직원들과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내지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요건 뒤에 가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하고 강사, 교육 내용, 참석자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보시면 모든 직원과 수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과 수급자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지 이 점수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니까 1월부터 6월에 한 번,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한 번만 교육을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날짜, 그 다음에 교육한 사람이 누군지 원장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간혹 전화 와서 외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학대 예방 교육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 시키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해가지고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참석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 내용이 없으시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시면은 저희가 협회에서 교육자료 이미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USB 드린 데 있잖아요. 예, 그거 동영상 가지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꼭 그거를 보시면 한 번만 어르신들 보셔도 전체가 다 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 TV에다 틀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노인 인권교육은 달라요. 여태까지 2018년도 평가지표에서는 노인 인권교육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인권교육을 했니 안 했니 요것만 따졌는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사이버로 받는 교육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6시간을 받죠. 하지만 집체교육 같은 경우 4시간을 받게 되죠. 그래서 2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 수료증을 직원들한테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직원과 모든 수급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교육은 내부에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은 반드시 정해진 기관, 바로 요 기관들이죠. 요 기관들에서만 반드시 해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 참석자에 대한 서명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직원 것만 확인하는데요. 어르신들 지장이라도 찍어 놓으세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인지저하 등으로 인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KMMSA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분은 교육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 남기셔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 확인을 하는데 면담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화면 때문에 조금 아마 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치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면 노인학대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 뭐 성적인 학대, 그 다음에 재정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들 그런 걸 물어본다고요. 어떤 학대가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학대를 위해서 얼마나 예방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 노인학대가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 여기 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받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 외울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유형은 크게 우리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흔히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안에 언어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학대,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그 다음에 우리가 방임, 또 그 다음에 자기 방임, 그 다음에 유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가 있는데 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에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 방임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방임이 제일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가지는 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발견됐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아니면 129에다가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훨씬 면담하시는 분이 수월하게 이 부분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지표가 혹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게 통화를 하는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간혹 우리가 신체 구속에 대한 거를 써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신체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가 신체 구속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원래는 신체 구속 자체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만 가능하냐면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죠. 생명, 그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언제요? 높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저하게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이 그 콧줄을 뺀다든지 긁는다 그래서 무조건 신체 구속하는 거는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생명 신체에 현저히 위험한 경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요게 우리한테 좀 해당이 될 거예요. 뭐냐면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우리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흔히 말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다 해서 무조건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고요. 120분 구속하고 풀어줬다가 120분 구속하고 풀어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체 구속을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뭐 한다고요? 예,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장님들이 하고 나서 통지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자로 통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수급자 상태, 왜 제재를 해야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쓰고, 제재 일시를 쓰고,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쓰고, 제재는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 통지했던 대상자는 누구인지, 통지는 언제 했는지, 통지 방법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정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지 회장님 말씀에 대변을 만지는 경우, 그 경우는 실질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데 해당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똥 꺼내서 만진다고 막 한다고 신체 구속하시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어르신이라면 그런 요양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예전에도 했지만 위원이라면 이거는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변을 만진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신체 구속에 어쩔 수 없는 경우나 긴급한 경우로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욕창이 있거나 헐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만져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문지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장님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돼서 뭐 신체 구속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보호자가 끈을 갖고 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침대 난간 올리는 것도 신체 구속 맞습니다. 그것도 맞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침대 난간 올리는 거는 보호자 그 어르신이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올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방임에 대해서는 이게 그 학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가 난간 올린 거를 저희가 그거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올릴 수 있도록 그 어르신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 여기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땐 꼭 올리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권유를 한 거지, 우리가 제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재자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재를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는 제재가 되는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 건데요. 그렇죠, 맞아요. 분기별로 하는 거. 근데 반기에 한해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걸 반드시 이야기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 중에 노인학대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라는 거고요. 3분기, 4분기 중에 한 번은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수급자나 보호자 대표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 명을 참석을 우리가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내지는 불만사항이 뭔지를 듣고 그거를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에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는 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자꾸 이 말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영위원회 그럼 분기별로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중에 한 번은 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별로 운영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운영회는 분기별로 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요? 예, 1, 2분기에 한 번, 3, 4분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수급자의 어떤 욕구나 불만사항을 반드시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할까요? 네, 회의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나서 그 다음 분기 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남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질문은 제가 조금 올라온 거는 좀 이따가 제가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자, 평가 전략입니다. 자, 노인보호 지침은요, 모든 보호자 또는 수급자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공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인도 받아 놓으세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우리가 계약서상에다가 한 부씩 나눠서 갔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한 줄을 쓰세요. 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수령하였음, 이렇게 써서 거기다 사인 받으시면 그거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직원과 수급자, 아까 저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원장님 중에 이 모든 직원이고 모든 수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뭐 어떤데 안돼, 그거는 인지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앉아서 뭔가를 들을 수 없거나 뭐 와상인 경우, 그런 경우도 어차피 좀 제외가 되겠죠. 그 외에는 무조건 돼야 되고, 직원들 역시 모든 직원들은 다 어때요? 학대 예방 교육은 원 내에서 하는 거고요. 노인 인권은 어르신은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하지 않아요. 학대 예방 교육할 때 인권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권 교육은 모든 직원들이 어디서요? 정해진 기관에서만 받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통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노인학대 또는 노인인권 신고 의무자 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수료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교육 이수증을 받으시면 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평가에서 몇 점짜리냐면요, 4점짜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이렇게 4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꼭 4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려주신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원장님 중에서 만약에 침대 난간을 올려서 낙상 시에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침대를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어르신이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도 인권교육을 하나요? 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이버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을 틀어주시면 돼요. 그냥 어르신들은 앉아서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TV 보는 것처럼 협회에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어르신들이 그냥 TV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교육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해가지고 증거 일단 남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예, 인권교육은 우리가 직원도 해야 돼요. 노인학대 예방교육할 때 직원들도 같이 앉아서 TV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인권과 학대 예방교육은 달라요. 인권은 누구만요? 예, 직원들만 하게 되는데 수료증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시에 직원, 보호자, 수급자 교육을,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다 모일 때 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참여했을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라고 보호자들한테 얘기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이제 오늘 거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없으면은 제가 요거는 제가 두 장이 잘못됐는데 제가 오늘 특별한 거 없으면 요거까지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혹시 원장님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자 주시면은 제가 휠체어 안전벨트도 본인이 하도록 하나요? 아니요, 휠체어 안전벨트는 본인이 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휠체어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묶어 두시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그냥 했다가 풀렀다가 잠깐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게 약간 노인학대를 판단하는 분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호자가 시비를 걸면은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휠체어의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르신이 앞으로 넘어져서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크게 제가 알기로는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노인 인권 교육은 노인 인권 교육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저희가 노인 학대 교육은 직원들도 전반기 하반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 인권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수료증만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면 연 1회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연 1회라고 돼 있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고 학대는 2번 하는 겁니다. 2번. 전반기 그 다음에 전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구속 지침은 어르신들께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노인 인권 지침만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인 인권 지침에 사실 노인 학대 관련된 게 뭐 신체 구속에 관한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어르신 또는 모든 보호자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분한테만 제공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대변을 만져서 아니요, 원래 대변 보신다 그래서 그거 만진다 그래서 장갑을 끼워드리는 것도 사실은 안 돼요. 장갑도 일반 장갑은 상관없어요. 그냥 면장갑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우리 하얀 거 장갑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끼워드리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왜 우리가 아예 못 만지려고 밑에는 판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망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해드리는 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변 만진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 코출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장갑 끼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자한테 통보하고 가능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단순하게 변을 만지거나 기저귀를 뜯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곤란해요.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실수하셔서 어르신이 이렇게 그걸 기저귀를 뜯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봤더니 그 어르신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아마 오늘 간사님 듣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되게 한번 저희 선생님들 저한테 굉장히 크게 혼났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멍들어요, 거기가. 이렇게 당겨서 하다 보면 여기 손에 멍이 든다고요. 멍들면은 그것도 나중에 흔히 말하면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거리가 될 만한 거는 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변 만지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 이렇게 손 못 움직이게 하는 우리 왜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고 밑에 판으로 되어 있는 장갑 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노인보 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 할 때 그거 학대로 판정했어요. 그때 한 번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변 때문에 내지는 뭐 단순하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막 심하게 긁어서 피가 나고 막 살을 뜯어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껴도 상관이 없고 코줄을 뺀다든지 해서 그런 장갑을 끼는 건 상관없는데 반드시 보호자한테 이야기하셔야 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저녁이 딱 되면은 침대가 있잖아요. 그죠? 침대에다 어르신 눕혀놓고 이 복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복대 돼가지고 옆에 줄된 거 그걸로 침대에 꽁꽁꽁 묶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거 꼭 신고하세요. 그런 기관들은요. 고양시에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정말 제가 이 일만 안 하면은 100번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어요. 어떻게 어르신 밤에 주무실 때 복대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자기가 만약에 요양원 들어갈 나이가 돼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더 난리칠걸요. 제가 볼 때는. 자, 혹시 다른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이게 약간 타임이 늦어서 조금씩 늦게 올라오니까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리거나 나중에 혹시 오면 글을 올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7번 아마 지표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경기 북부에 있는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카카오톡을 가지고 라이브톡을 했는데 이 라이브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 원장님들도 이제 그 전에 약간의 특혜였잖아요. 톡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는 경기 북부에서 내셨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또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봐서 다른 거는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원장님들 비 오는데 5일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설 관리 잘 하시고, 또 저희처럼 한쪽에 이렇게 침수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단독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요 장마가 끝날 동안에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대면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는 구리 같은 경우는 6일날 오전에 하고요. 경기 북부는 6일날 오후부터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되죠. 그때 저희가 같이 한번 만나 뵙고요. 인천도 저희가 지도자 과정 아직 한두 번 남았죠. 다른 시간 내에 날짜 잡아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